6월 30일 일요일 월말에 치러지는 경마 분석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너스커 대상 경주가 치러집니다. 1600m 마일 경주로 치러지고요. 글로벌 히트는 나오려다가 나오질 않았고 다른 경주로 선회를 했고 스피드형이 우승 후보 영순위로 또 떠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작년에 오너스컵의 우승 마필이죠. 스피드형이 과연 2연패를 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아직까지 2연패를 해낸 마필은 없습니다, 오너스컵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 한번 해당 경주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편성은 나름대로 1경주부터 마지막 경주까지 흥미진진한 볼만한 경주들도 많이 있고, 또 특히나 일요일날 마지막 경주는 또 1군 경주로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성은 붙어볼 만합니다. 자,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기수로는 김성현 기수, 그리고 정정희가 있습니다. 김성현 같은 경우는 뭐 말을 잘 탄다 이런 얘기는 못하죠. 아직까지 뭐 감량의 혜택도 있고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타이밍을 좀 읽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김성현이가 탈 수 있는 말, 잘 타는 말들의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류들, 자, 오늘 후반부에 2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특징적인 부분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하루의 중심은 일단 뭐 당연히 문세영 기수가 좀 잡아낼 수 있는 하루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월말 경마의 흐름은 바뀌었습니다.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는 월말 되면 마필들 자체의 능력 차이가 너무 이제 크게 나다 보니까 좀 저배당의 흐름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분할 경주는 허구한 날 깜빡이 막건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또 그런 흐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요번 주 역시도 좀 달라진 흐름에 올라타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부소화는 극도로 빠른 주로의 선행 마필들이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기준이 부산 주로가 주로 빠르기가 1위였기 때문에 굉장히 앞에 가는 마필들이 대다수 선전을 했고, 금요일날 총 9개 경주를 다 보시더라도 추입이 먹혔던 경주는 실질적으로 한 경주밖에 없어요. 마지막 경주도 뭐 터지긴 했지만 선입관 마필들에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일요일 부산교차 6개 경주 역시도 실질적으로 앞에 가는 마필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외곽보단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요일 역시 한번 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고, 아래에 댓글란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윤택과 함께 하시는 방법과 공지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거기를 참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요일 1경주부터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가리 1200 갑니다.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좀 까다로운 경주인데, 당일 이제 현장 가시면 인기 마필은 8번 어플리트런, 4번의 라운더 빅레드, 요런 말들이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안쪽에는 이번에 무제한급이라는 마필은 아직까지 출발이 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올드 패션드의 자만데요. 이 마필의 이제 형제 마필들의 특징을 보면 좀 힘이 생각보다 좀 늦게 차오르는 약간 완숙형의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개가 잘 풀려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겠고요. 4번의 라운더 빅레드는 지난번 경주 주행 점검을 받고 나와서 어찌됐든 간에 변화를 보여주긴 했습니다. 영광의 스카이하고 비교하면 12마신 차로 깨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직까지 어린 마필이고 특히나 이제 성장을 해가고 있는 그러한 전력의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5번, 6번 뭐 세게 보지 않습니다. 7번의 베스트 드림, 얘를 저는 이번 경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얘를 좋게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행입니다. 왜 선행이냐면, 이 말이 지금 1월 23일날 보시면 바닥에서 주행검사를 통과를 하고 2월 15일날 데뷔전을 치렀죠. 데뷔전을 치렀을 때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붙들고 바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추입을 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3월 15일날 앞에 선두권 2번째에 갖다 붙였습니다. 이거는 변화가 찾아왔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경주마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경주마는 3전 이하의 마필들은
아직까지 이마필의 각질 자체가 완벽하게 자리가 굳히기 전이기 때문에 선행이다 추입이다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자, 이마필은 데뷔 전에 추입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3월달에 앞에 갔죠. 그리고 5월달 경주도 앞에 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붙들고 앞에 갔습니다. 철저하게 붙들고 앞에 갔는데 요거는 아마 이번 경주에 특출난 선행마라고 할 게 뭐 딱히 없어요. 뭐 6이 조금 빠른 정도고 8이 뭐 조금 빠른 정도인데 7번 베스트 드림 같은 경우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앞에 갖다 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차해가지고 밀어가지고 선행 가면요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7번의 베스트 드림 이거는 이번 경주에서 현장에서 상태만 이상이 없다라면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만 확인이 된다라면 저는 아예 7을 놓고 때리고 갈 생각이고요. 자, 8번은 어플리트러는 마방을 이적을 했습니다. 자, 53조 김동철 마방으로 이적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좀 기복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지난번에도 올대가리로 팔렸지만은 뭐 선두권 외곽에 붙여놓고서 지 혼자 스스로 막판은 걸음이 퍼지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마방을 이적을 했고 뭔가 53조 마방에서 보여줘야 되는 시점에 말이고 조교의 강도까지 충분하게 올려주면서 재정비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인기 1위로 자 팔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 얘한테 뒤통수 맞았던 게 많아요. 1월달에도 인기 1위, 2월달에도 인기 1위 다 갖다 깨졌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인기 1위 갖다 깨지고 전 계륵 같은 마필인데 뭐 능력사 안 볼 수는 없고 자 여기에 이제 터뜨리면 요거죠. 10번의 스파이스 밴드죠. 록밴드의 자만데 데뷔 전에 그냥 늦바라고 설렁설렁 타다가 마지막에 쓱 하고 올라왔던 자 그런 말입니다. 꾸준하게 조교를 시행을 하면서 점차 좋아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10번의 스파이스 밴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전력의 말입니다. 자 특출나게 선행마가 없습니다. 7번의 베스트 드림의 순발력 변화 그리고 걸음의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 상태 좋다. 선행 가면 돌릴 가능성 굉장히 높은 말이다. 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8번은 어플리트런을 봐야겠죠. 4번은 라운더 빅레드 봐야 되겠고요. 10번은 스파이스 밴드까지 요 정도에서 정리하고 이경주 갑니다. 네, 이경주 거리 1400입니다. 국산 육군 암말들 간의 접전구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인기마 3마리가 이제 3짝 승군입니다. 7번 겨울장미, 10번의 클럽 큐, 뭐 9번의 걸작축제는 인기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편성이 약하니까 복병권으로 팔리겠지요. 자 선입권 안쪽에서 곱게 한번 타보면 1번의 그레이 팬텀도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에서 뭐 그렇게 강한 상대들은 아니었지만 외곽을 돌았을 땐 오히려 성적이 안 나오고 4월달이나 이런 3월달 같은 경우 안쪽에서 내선의 전개를 펼쳤을 때는 걸음이 꽤나 나오더라. 자, 요거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전력이다 말씀을 드리고 안쪽에 2번과 3번은 아직의 걸음의 변화는 좀 미비한 수준. 2번의 트리플 제니는 좀 뛸 건데 당장은 좀 손이 안 가는 그런 마필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7번의 겨울장미 지난번 경주에서 덜컥 출발이 안 좋았고 외곽을 너무 크게 돌았고 뭐 입상과 진배 어느 3착이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결정력이 그렇게 뭐 시원한 말이 아니죠. 3월달 경주에서 입상했을 때도 인코스 안쪽에 간신히 자르고 들어왔던 그런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3착 승군이고 다시 한번 문세영을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갈 수 있는 기습적으로 선행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게 8번의 문학댄스가 있습니다. 9번의 걸작 축제는 글쎄요 이게 패출혈이 2번이 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외곽에서도 뭐 앞에도 못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말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감량을 바탕으로 해서 버티면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봤을 때는 뭐 쉽지는 않고요. 외곽에 10번의 클럽 큐, 얘가 대가리죠. 얘가 대가리죠. 지난번에 일단 걸음의 변화를 확실하게 내비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선행을 강타를 하면서도 마지막에 뚝심 있게 아주 막판까지 끈끈하게 잘 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거리는 늘어났지만, 외곽에서 선두권을 붙여가지고 타는 전개가 가능하고 이 정도 편성이라면 뭐 비록 김하연이가 기승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10번의 클럽 큐를 놓고 때리는 게 이번 경주는 정석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결국은
그림 자체를 그려보면 앞에 갈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8하고 9가 앞에 가지만 앞이 빠르지가 않습니다. 10이 중간에 넘어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쪽에 1의 내선 주입, 중간에 7의 겨울장미의 주입, 혹은 여기서 8번의 문학댄스의 버티기, 요 정도 빵수에서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경주다 말씀드리고 3경주로 갑니다. 네, 3경주 가겠습니다. 거리 1300의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번 경주에서는 뭐 전개적인 그림을 먼저 안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킹워리어가 선행을 나설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외곽에 붙이는 게 뭐 4번, 뭐 7번, 요런 말들이 이제 앞에 갖다 붙이는 그런 구도의 경주인데, 자, 일단은 안쪽에는 이번에 킹워리어 같은 경우는 배고픈 29조 배우준 마방입니다. 지난번 경주 승군전에서 선행을 갔지만 종말에 카일리한테 따였는데, 카일리가 그 다음 경주에서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학산 카이로도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터닝 플래토도 들어왔던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정이 되는 편성에서 승군전 그 정도면 잘 뛰었다, 요런 건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마필의 선행을 저지할 마필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외곽에서 얘 선행을 못 나가게 넘어가고 이런 그림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선행을 간다면 그대로 한 바퀴를 잡아 돌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자, 2번을 요번 경주 자 중심으로 인정을 좀 하고 공략을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3번의 프리타임은 지난번에 인기만으로 팔렸는데 뭐 전혀 힘도 못 쓰고 굉장히 직선주로 해서 싱거운 요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과거에는 선행까지 갔던 말인데 어찌됐든 간에 마방에서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점을 두기는 했는데 얘는 현장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섣불리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4번의 파워밴드. 최근에 이제 결정력 부족이 살짝 보이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또 2주 만에 갖다 썼고, 거리도 줄여서 출전을 했고, 뭐 1400에서 입상 경험도 있는 마필이고, 요번에 뭐 1300이면은 좀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성은 지니고 있고요.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은 6번의 터보삭스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속된 말로 내일이 없지 않습니까? 14번을 뛰어가지고 경주 경험 자체는 많은데 입상은 단 한 번도 없고 결국은 꾹 참고 마지막에 한 발을 써야 되는 마필인데 요번 경주에서 이제 되는 편성을 만났어요. 되는 편성을 만났고 더 이상 바닥을 치고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강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6번의 터보삭스는 안 팔리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상당한 메리트를 지니고 있는 전력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7번의 영광의 스카이는 뭐 딱 하나죠. 선행. 근데 영광의 스카이보다는 킹워리어가 빠르고 또 마이아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킹워리어가 선행을 가면 영광의 스카이에게 당연히 선행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선두권 2열에 붙어서 외곽 전개를 펼쳐서 그대로 승군전에 버틸 수 있겠느냐. 너무 팔리면 메리트 없죠. 예, 인기마로 너무 팔리면 메리트가 반감이 되는 그러한 조건이죠. 자, 8번의 손에 손잡고는 제가 2번을 놓고 때렸는데 5월달, 6월달 2번 다 아주 뒷목 잡고 쓰러졌죠. 저기 맨 바닥에서 손에 손잡고 진짜 마면 그대로 깡바닥 추입을 하는데 미쳐 돌아버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 2여기로 이제 등짝을 교체해서 조금 서두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마필드 특징 자체 케이스가 서두르면 또 뒷걸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게 볼 필요는 없다라 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 3경주는 일단은 이번에 킹워리어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판. 상태도 좋고 의욕 있게 만들어가는 가정의 마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4번의 파워밴드와 6번의 터보삭스 두 마리를 강하게 봅니다. 여기에 뭐 7이나 8 인기마 중에 한 마리 약간 달고 가는 그 정도인데 뭐 한 수가 안 되면은 가감하게 포기를 할 거고요. 예, 어찌됐든 간에 그렇습니다. 2번을 놓고 4번, 6번 쪽에 포지션을 맞춰보자. 4경주로 갑니다.
네, 4경주거리 1300의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첫 번째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4경주는 추천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를 올려가지고 격상시켜서 오늘 첫 승부로 한번 들어가는 그러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 지난번에 너무 바닥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알뜰히 살뜰히 정말 최선의 조교를 당하고 나오는 1번의 당대 초월이 있습니다. 이마필이 이미 뭐 국산 5군에서 입상을 했던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능력은 의심을 하진 않고 있는데 최근에 출발이 안 좋아요. 굉장히 출발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마 요번에도 좀 바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마필이고요. 자, 이번에 들어오는 직전 경주 선전의 우연이라고 보시기에는 너무 경주 자체의 내용이 좋았어요. 물론 직전 경주의 상대들이 약했죠. 저 역시 그 부분을 분명히 인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로우가 직전 경주에서 바닥에 있다가 중간에 떠서 선행을 강타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부질이라고 보기에는 말이 뭔가 좀 늦깎이의 변화가 살짝 온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로우는 지난번에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상대적으로 덜 팔릴 거예요. 등짝도 기마연이고. 근데 오히려 배당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달고 들어가 볼 만한 값어치가 있고. 자, 3 아니고요. 4번의 아치러너도 물론 지난번에 잘 뛰었습니다. 근데 30번 뛰어서 2착 5번 했단 말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예전에 얘를 맞춰보지 않았습니까? 1월달에 단통으로. 지난번 경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간에 앞에 나갔던 얘네들이 다 죽었잖아요. 원더풀 파피 쌀강질주가 앞에 갔는데 얘네들이 다 마지막에 절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치너네가 전개적인 이점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고, 자, 놓고 갈 말은 요거죠. 퍼니탭을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6번의 퍼니탭 같은 경우가 공백 휴양 이후에 또 승군전이었습니다. 승군전이었는데도 선두권 외곽을 돌면서 마지막까지 여유있게 끈끈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지난주에 추풍령이 아주 뭐 승군전이고 뭐고 다 때려잡지 않았습니까? 직선에서. 어찌됐든 간에 6번의 퍼니탭은 질말한테 졌다 라고 보시는 게 맞고, 요번에 조교의 강도까지도 더 충분하게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만전을 기하는 느낌이었어요. 자, 더 좋아졌습니다. 6번의 퍼니탭은 요번 경주도 놓고 때려야 되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번의 솔레어는 뭐 그렇습니다. 꾸준합니다. 근데 한 칼은 없습니다. 4월 20일 날에도 이제 맞췄을 때 안쪽에 코파기로 들어갔죠. 흔히 얘기해서 내측에서 최적 전개해가지고 마지막에 찔렀는데, 지난번에 조금 외곽 도니까 또 걸음이 안 나오잖아요. 자, 이런 마필들은 사실 외곽 게이트에 있을 때보다는 안쪽에서 전개를 했을 때 좀 더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4경주는 그렇습니다.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6번의 퍼니탭을 기둥 중심으로 잡고 들어가는 추천 경주입니다. 자, 6축이요. 일단 저는 2번의 그로우와 1번의 당대 초월은 무조건 사야겠습니다. 두 마리를 우선으로 자 올려놓고 공략하는 경주다.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뭐 4번 덜 보고 8도 좀 덜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뭔가 빵수 뭐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 추천 경주 때문에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겠습니다. 5경주로 합니다. 네, 5경주가를 1800 갑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복마 접전구독의 편성인데요. 자, 일단은 팔리는 말이 2번의 스피드카라와 6번의 가락선 글로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의 혁명의 질주와 외곽 8번의 샤크텐, 뭐 3번의 빅토리킨 요 정도 흐름으로 가겠죠. 뭐 1번 원더풀 폭스도 뭐 적당히 팔릴 것이고, 일단 뭐 경주 자체가 뭐 1번의 원더풀 폭스 같은 경우는 뭐 1700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더럽게도 결정력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뜻 손이 안 가고, 2번의 스피드카라는 지난번 경기에 3착을 했는데 직선주로에서 외측으로 사행을 했죠. 그것만 아니었으면 한번 롯봉기 드래곤도 따고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던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마필 자체가 바깥으로 빠지는 부분을 정준이가 좀 잘 커버만 한다면 일단 조교도 좋고요.
예, 그리고 전개적인 부분도 어찌됐든 간에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안쪽에 그냥 박아놓고 타면 상대적으로 외곽으로 덜 튕겨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스피드카라가 인기 1위를 팔리는 건데, 뭐, 강하게 봐줄 만한 조건이다. 3월의 빅토리키는 덩치에 비해서 주폭은 좀 좁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 거리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4도 마찬가지고. 자, 5번의 혁명의 질주는 3착 승군을 해버렸죠. 지난번 경주에 선행을 갈까 말까 하다가 선행을 못 나가니까 쫓아가서 마지막에 이제 3착을 했던 말인데, 이런 말들은 뭐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뭐 승군전이기 때문에 3착으로 억울하게 승군을 했다라고 치면 마방 입장에서는 뭐 아쉬울 게 없죠. 요번에 그냥 선행을 냅다 꽂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종반까지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거에 맞게끔 근력 보강으로 조개 패턴을 바꿔놓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 5번의 혁명의 질주 같은 경우는 선행을 나갈 수 있다. 자, 그게 이마필의 이제 최대 무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자, 6번의 간악산 글로벌도 직전 경주에 뭐 블랙 사탕을 이겼다, 선행 같잖아요. 편안하게 선행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5하고 6이 아마도 경합을 할 가능성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도 뭐 아까울 게 없죠. 뭐 선행 가야 되는 조건이고, 얘도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성공했기 때문에 따라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두 마리가 경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요번 경주 좀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럼 그거의 전개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말이 누구냐? 저는 샤크텐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샤크텐을 요때 한번 노렸죠. 5월 3일날 노리고 들어갔다가, 야, 뭐 걸음이 나오기는 하는데 뭔가 좀 아싸란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마필이 데뷔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늦바라는 악벽 때문에 굉장히 좀 고전을 많이 했던 말인데, 어찌됐든 간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는 늦바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상범이가 주 후반 마무리 조기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강도를 끌어올리고 신경 자체를 좀 바짝 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컨디션 자체는 상당히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5하고 6이 앞에 가죠. 무조건 앞에 가죠. 흔들어주고, 그리고 안쪽에 이 외곽의 8, 저는 이 8의 좀 동반 입상 쪽에 전개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고, 특히나 5번, 8번의 샤크텐 같은 경우는 좋아졌다는 것을 제가 직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말이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고 싶은 겁니다. 자, 8번의 샤크텐, 전개적으로도 자, 이번 판에서 2점 다분한 말이다. 상태 좋고 조시 올라온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8번을 중심으로 가는 경주고요. 예, 2번 스피드카라, 뭐 6번, 9번 그래티튜드 설명 안 드렸지만 요 정도 선에서 한번 경주 자체를 마무리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6경주로 갑니다. 네, 일요 경마 6경주는 두 번째 추천 간심 경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1400m 국산 4군 경주 추천 경주로 한번 6경주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리는 마필들의 형국은 뭐 7번의 탭딘, 1번의 문학보이, 10번의 레전드 와우, 뭐 2번의 볼린, 뭐 6번 어퍼핸드, 요 정도에서 이제 인기도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자, 1번의 문학보이는 지난번 경주 1번 게이트에서 편안하게 선행을 가서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버티고 들어갔던 마필입니다. 주로도 역시도 좀 가벼웠죠. 기본적인 능력은 있었던 말이니까 1번의 문학보이는 어찌됐든 간에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그런 말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번 경주에서 1번의 문학보이가 선행을 간다라고 치더라도 지금 안쪽과 바깥쪽에서 괴롭힐 마필들이 많죠. 5번의 토어마켓도 있고요. 7번의 탭딘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2번의 볼리는 지난번 경주에 인기를 모으고 3착을 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안쪽에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거는 무조건 선행을 가든지 좀 편안하게 전개가 풀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조교 패턴을 바꿨어요. 아무래도 이제 외곽보다는 안쪽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경주적인 전개적인 이점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사실 그렇게 늘어난 걸음까지는 새벽 조교 때 보여주지를 못했다. 그게 냉정한 판단이고,
5번의 토마켓은 서서히 조시를 올려가고 있는 정도. 어퍼핸드는 경쟁력이 쉽지가 않죠. 안말 경주 이기고 올라왔고 거기에다가 승군전이고 마체로 짰고 믿음이 크게 가지는 않습니다. 자, 7번의 탭디는 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뭐 물론 직전 경주에서 탭디는 10번 외곽 게이트에서 정력 잘 풀리고 뭐 오기는 했는데 뭐 이제 뭐 시작이라 봐야죠. 데뷔 초반에 골마겸 때문에 살짝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다가 직전 경주에서 이제 어느 정도 능력의 정점을 찍어서 이제 계속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문세영이 올라갔지만 52점을 가벼운 부담 중량을 달고 뛰는 상황이고 인기 1위로 갈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세게 읽어주고 들어가야 될 빵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8번의 정성바이스는 어차피 조시가 나지 않았습니까? 5월달 경주도 그렇고 5월 31일 경주도 그렇고, 지난번 경주에 제가 플라잉덱에 정성바이스를 붙여가지고 모든 조크를 놓고 정성바이스를 붙였어야 되는데 좀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경주였는데, 어찌됐든 편성은 조금 강해졌습니다. 직전 경주보다 강해졌지만 이마필도 기본적인 기량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의 말이고, 자 9번은 아니고요. 레전드 와우도 지난번에 놓고 때렸지만 승군전 벽이 높아요. 그리고 직전 경주 뛰고 나서 요배통이 계속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훈련 강도가 낮아진 느낌이기 때문에 요거는 승군전 한번 참고 가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6경주는 편성 자체를 읽고 들어가야 되는 경주인데 추천 관심 경주입니다. 일단은 제가 강하게 노리고 있는 4마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의 탭딘에 8번의 정성바이스에 2번의 볼린, 1번의 문학보이, 뭐 요정도 선인데 이 정도에서 제가 이 중에 믿고 들어가는 축이 있습니다. 믿고 들어가는 축을 좀 자신있게 대가리로 삼아 놓고서 한 방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배당도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또 굉장히 또 기대치 역시도 저 역시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집중해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7경주로 갑니다. 네, 7경주거리 1300m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는 말 그대로 이제 도전입니다. 도전이라는 즉슨 큰 거를 노리겠다라는 얘기겠지요. 여차하면은 999까지도 노림수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일단 요렇게 이제 빵수가 있을 때는 3복을 무조건 사주셔야 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7경주에서 이제 도전하는 이유는 편성을 보면 굉장히 불안한 마필들이 많이 나오죠. 4번은 송엄스카이가 선행 쏘고 6번은 블루레이서가 추입하고, 그래서 4, 6이 대길인데 이게 결코 요대로 편안한 그림으로 그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번 경주는 4번의 송엄스카이가 상승 곡선은 맞죠. 지난번에 선행을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편안하게 갔었으니까. 근데 요번 경주는 얘기가 좀 다른 게 뭐냐면 2도 빨라, 3도 빨라, 4도 빨라, 5도 빨라요. 외곽에 열하나 예술이야도 선행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4가 밀고 나갔다고 선행을 치고, 김옥성 기수가 밀고 나가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선행을 장악을 하겠죠. 근데 직전 경주는 상대적으로 힘을 좀 덜 쓰고 나가는 선행이었는데 요번에는 힘 소비를 많이 하고 가야 되는 선행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선 자체가 몰락할 가능성이 이번 경주 과연 없겠느냐. 그래서 지금 얘가 인기마잖아요. 얘가 블루레이서가 그래서 인기마잖아요. 자, 지난번에 늦발했고 마지막에 끝걸음 13초 때 올라오면서 끝걸음 확실하게 보여줬고 당연히 예뻐 보일 수밖에 없는 말인데, 제가 이 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주행점검을 한 2번인가 치렀죠. 직선주로 해서 외측으로 사행하는 것 때문에. 과거에 보시면 인건이가 작년 7월에 그 경주는 제가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얘를 놓고 때렸어요. 그냥 왔어요, 대가리로. 근데 직선주로 해서 외측으로 말이 진짜 거의 뭔가 자석에 빨려 땡기듯이 그냥 빨려 나가더라고요, 바깥쪽으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월 15일 날 1번 게이트 이거 놓고 때렸죠. 근데 이때 당시에 보시면 직선주랑 50m가 70m 남겨놓고 수처리가 낙마할 뻔합니다. 말이 그림자에 놀란 건지 아니면 악벽에 나온 건지 또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자, 최근에는
늦발하는 악벽까지 생겼습니다. 예, 요번에 또 늦발할 거예요. 지금 두 번의 경주 다 늦발했기 때문에 아무리 뭐 발주 연습하고 신경을 썼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요런 말이 인기 1위로 팔리면 경주의 허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번 경주에 도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요건데 천둥 라이언인데 뭐 별 볼 일 없죠. 복귀노는 네, 보여준 거 없어요. 일단은 뭐 뉴질랜드산 4세 거세 마필이고 앞으로 뭐 잘 뛸 날보다 못 뛸 날이 더 많을 것이고 근데 이 마필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1400에서 입상을 했었을 때 그때 편성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1800, 1600 뭐 쳐다볼 필요도 없죠. 4월 달에 이스트 강적과 스마일 프링스 이게 완전히 이때 선행주로였으니까 뭐 올라오다가 말았고 지난번에 출전 취소까지 됐고 요번에 김하연이고 팔릴 빵수가 전혀 없습니다. 안 팔리죠. 얘는 이제 모래를 못 맞습니다. 모래를 못 맞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오전장 경주에서 그로우라는 마필 김하연이가 탔던 말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김하연이가 거의 뭐 이 기술 쪽으로는 여자 김옥성이라 불려오지 않습니까? 선두권 외곽 갖다 붙이는 뭔가 이제 뭐 디스 쓰면 안 돼도 파이팅은 있으니까 얘는 어울려요. 이 말은 그 방법이 어울립니다. 왜냐? 힘이 좋기 때문에 조금 가격하게 몰아도 되고 그리고 주폭이 좋기 때문에 선두권 외곽에 감아가지고 뭔가 빵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고 거기에다가 김하연이가 직접 조교의 강도까지 대폭적으로 끌어올렸는데 말도 나쁘지가 않아요. 예, 앞이 무너지면 더더욱 땡큐죠. 자, 그래서 저는 요번 경주에서 예, 요렇게 한번 가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앞이 무너진다라는 가정 하에 막건 자체를 설계하는 거니까 7경주는 10번의 천둥 라이언을 노림수로 3보까지 철저하게 엮을판. 오히려 이런 말들은 김하연하고 어울릴 수가 있다. 10번을 놓고 갑니다. 10번을 놓고 한번 큰 것까지 욕심내고 한번 가보자. 8경주로 갑니다. 8경주거리 1300m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저 선행마 두 마리가 자 요번 경주 인기마로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3번의 긴샤리보이도 발이 빠르고 5번의 실버레인도 대상경주에서도 선행가슬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두 마리는 굉장히 빠른 마필입니다. 이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텐데 자 일단은 뭐 인기 마필들부터 한번 볼까요? 자 3번의 긴샤리보이가 데뷔 이후에 가장 강한 편성을 만난 거는 기정사실이다. 자 부담 중량이 57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마필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앞선 전개를 펼칠 것이고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약간 선행형 선입 전개를 펼쳤는데도 마지막에 우승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상승세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마필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능력은 탁월한 마필이라 보시는 게 맞겠고 5번의 실버레인이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28일 날 얘가 1600에 나왔길래 옳다쿠나 하고 놓고 때렸죠. 파워풀 삭스하고 엮어서 84배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얘는 스포츠 서울배 대상경주에서도 선행을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백 기간을 거쳐서 지금 18주 만에 나오는데 부담 중량이 57.5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좀 무겁죠. 거기에다가 이제 안쪽에 3번의 긴샤를 보이까지 툭 하고 있는 상황이고 능력을 생각하면 얘인데 전개나 조건을 생각하면 또 얘가 아니고 여러가지 좀 변수가 따라올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추입하는 안다미로가 복병권 팔리고 뭐 그러는데 저는 요번 경주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8번의 나비드 그리고 9번의 윙캐쳐 두 마리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두 마리를 노린다라는 거는 이제 두 마리의 공통적인 특징은 추입이라는 건데 두 마리 다 추입인데 8번의 나비드 같은 경우는 중장거리 혈통은 맞아요. 미스터 머니의 자마이기 때문에 아직 혈통적으로 검증은 안 돼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계속 지금 1700 뭐 줄곧 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은 1400에서도 입상했던 경험이 있고 4월 20일 날 또 1400에서도 입상했던 3착을 했던 경험이 있고 어찌됐든 간에 요번에 거리를 줄여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안쪽에서 전개만 잘 풀어나가면 얘도 안 될 거는 전혀 없다.
그리고 직전 경주의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줬던 9번의 윈캐쳐 같은 경우는 조교의 강도를 살벌하게 올렸다. 직전 경주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마방 입장에서도 이번에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전개의 그림은 3번, 5번의 동반 입상은 좀 없다.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요번 경주 3호에 앞선 한 바퀴 돌리기 그림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 오히려 8번의 나비드, 9번의 윈캐쳐 두 마리가 쌈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경주다. 예, 두 마리 쪽에 포커스 잡아가지고요. 앞에 한번 싸그리 무너지는 그림까지 그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8번과 9번 쪽에 무게중심을 잡고 9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9경주거리 1200입니다. 혼합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9경주 추천 경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10경주는 제가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9경주, 10경주 연달아 붙는 경주인데 9경주를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한 이유는 요번 경주 딱 편성을 제가 펴봤습니다. 선행마가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2번의 네이비 캡틴, 5번의 라운더맨. 일단은 선임마 이런 말들 다 빼고 말씀드릴게요. 8번 문학이글, 9번의 라운드 플레이, 10번의 매직 주니어. 선행마가 무진장 많습니다. 네이비 캡틴이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지난번 경주 선행 가서 돌렸지요. 좋은 모습 보였지요. 근데 지난번에는 생각보다 편안하게 선행 갔잖아요. 근데 요번 경주에서 안쪽에 5, 외곽에 9. 이 말들이 특히 빠른데 라운 시리즈 두 마리가 이거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이번에 부담 중량도 지난번 대비해서 4kg가 늘어났죠. 이번 AB 캡틴. 능력상은 안 볼 수는 없는데 뭐 부러져도 저는 전혀 할 말 없다라고 봅니다. 차라리 지난번에 네이비 캡틴한테 졌던 3번의 봉화 스테이가 물론 기복은 있는데 지금 전승구 조교사가 승수에 걸려있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지난번 경주에 상당히 쌈박한 변화를 느끼게 했단 말이고 옛날에는 모래 맞으면 못 뛰던 말인데 추입했던 말인데 지난번에 아파에 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변화를 시사하는 게 있지 않겠느냐. 저는 3월의 봉화 스테이는 안 팔리면 재밌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5번의 라운더맨도 뭐 앞에는 가겠지만 58 쉽지 않고 7번의 드래곤 킹덤도 편성이 너무 강해졌고 자, 뭐 라운타 플레이를 노리겠다? 라운타 플레이도 뭔가 좀 결정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뛰어왔던 상대들은 강한 상대들 뛰어왔습니다만 뭔가 좀 편성해서 좀 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매직 주니어 어퓨어구도만 뭐 전개 안 나오고 자, 그래서 저는 요번 경주 요거죠. 예, 벌교 베리타스. 예, 벌교 베리타스를 놓고 때리는 경주죠. 이게 조교로 정말 좋고 나쁨이 딱 드러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원초적이고 어찌 보면 또 굉장히 정직한 그런 말입니다. 3월 1일 날 벌교 베리타스가 널널하게 여유승을 거뒀었습니다. 선의권 안쪽에 붙여가지고 그때 이제 부중이 54였죠.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3월 29일 날 58회 부담 중량 힘들죠. 그리고 5월 18일 날 58회 부담 중량 뭐 당연히 힘들고요. 바닥에 있었습니다. 두 번 다. 자, 요번 경주 그래서 3주 마방에서 감량카드 김성현이를 딱 꺼내 올렸는데 지난주부터 해당조 관리사가 조교의 강도를 딱 끌어올려놨는데 말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 경주에서 희망적인 부분을 하나 보는 게 뭐냐면 선행마가 많아요. 그쵸?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얘는 3월 29일 날 리얼딜이 선행 갔던 경주, 5월 18일 날 네이비 캡틴이 선행을 갔던 경주에서 어찌됐든 간에 마지막에 움직임은 미비하였지만 자력으로 올라오는 추임력을 발휘를 했다라는 점 측면에서 저는 6번의 벌교 베리타스가 이번에는 선두권 자체가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빵수의 기회까지 맞이를 했다라면 얘를 놓고 때리는 게 이번 경주의 정석이다. 생각보다 또 덜 팔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9경주는 자, 추천 간심 경주. 자,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 역시 활짝 열어두고 공략해야 할 경주다. 자, 6번의 벌교 베리타스가
전개적 이점 확실하게 지니고 있다. 자, 6번을 놓고 한번 가감하게 가겠습니다. 네, 10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월요 1800 국산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죠. 메인 추천 간심 경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10경주 메인 경주고요. 자, 요번 경주 강도 올려가지고 메인 추천 경주는 반드시 좀 후회 없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은 기본화 접전구도의 편성입니다. 1번 KN 라이트는 뭐 7살짜리 거셈 아필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마 앞에 갈 거예요. 여차하면 선행도 갈 겁니다. 자, 이번에 세일엔 자 3작 승울에 걸려 있습니다. 야, 지난번에 아르고 리치의 세일엔 갖다 때리는데 드래곤 스퀘어가 직선주로 해서 팔딱팔딱 걸음이 쓰는데 그거를 못 잡더라고요. 야, 정말 최적의 전개를 했는데 깝깝합니다. 뭔가 터질 듯 말 듯 터질 듯 말 듯 계속 그러니까 깝깝해요. 어찌됐든 지난번엔 최선을 다하고 3착인 거는 맞습니다. 얘가 인기 1위로 저 요번 경주 급부상을 하는 경주 편성상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요 정도 말씀드리고 자, 5번의 홀리데이 참은 이제 마지막 23조 유재길 조교사의 은퇴 마지막 또 몸부림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고 6번에 스마트캣이 있죠.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7번의 비전 파워 지난번 선두공 외곽 전개 돌고 최선 그 정도 끝걸음 막판에 버티고 가는 정도. 자, 8번의 천장사 지난번에 한번 잠궜어. 4월 27일 날 놓고 때렸잖아요. 지난번에 잠글 것 같더라고요. 예, 철저하게 잠그더라고요. 자, 일단 뭐 희망적인 부분은 승군 적응을 한번 했다. 이번에 좀 일찍 움직일 수 있다. 그 정도고. 뭐 9번의 트럼킹도 마찬가지죠. 승군 적응을 했다. 이번에 빅투어로 교체를 했다. 그리고 지난번 경주 가능성을 보여줬다. 여기에 뭐 11의 맥스 위크. 뭐 요 정도인데. 얘는 뭐 52kg. 부담 중량 자체가 메리트긴 하지만 편성이 너무 좀 강해졌으니까. 자, 그러면 스마트캣을 놓고 사야죠. 네. 제가 자칭 타칭 스마트캣의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2월달에도 놓고 때려 먹어. 3월달에도 놓고 때려 먹어. 뭐 이때는 뭐 아르고리치에 붙여가지고 한 방 때렸으니까. 자, 이마필이 작년에 하반기였죠. 9월달부터 반짝 조시가 나가지고 2착, 3착, 2착, 2착, 2착. 근데 결정력이 없다라고 보기에는요. 마지막에 끝걸음이 좋아요. 이길 만큼 딱 이기고 2착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같이 뛰었던 게 뭐 스마트 클레어, 장비대운, 세네 파워풀, 우루스킨, 유돌콩. 나쁘지 않습니다. 편성도.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마장에 가시면 한 3번, 4번 연투 때려. 그리고 나서 또 3번, 4번 바닥을 쳐요. 그거 바닥을 치는 건 말을 조시가 정점에 찍어가지고 연투를 때려놓고서 그 조시가 바닥으로 다시 떨어졌을 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스마트캣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4월달에 트로피 경주에 나갔습니다. 그냥 바닥을 쳤죠. 쳐다보지도 않았고 5월 10일 경주도 유돌콩의 정우포에버 들어갔던 경주 늑발도 했고 뭐 안쪽에서 별다른 추진 능력 뭐 추진 모습도 없었고 그래요. 자, 요번에 김성현 올렸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김성현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안쪽 파고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한 발 쓰는 거. 예. 이 친구가 코너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두권 외곽에서 잡아 돌려가지고 뭐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좀 하체의 힘이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좀 부족합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좀 하체 힘을 좀 기르는 친구들은 의도적으로도 오토바이 좀 큰 거, CC가 좀 되는 거를 타가지고 연습 삼아가지고 하체 힘도 좀 기르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안쪽 사람한테 들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스마트캣 같은 경우는 내선 추입입니다. 예, 내선 추입이에요.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1월, 2월, 3월 경주 3번을 전부 다 보시면 바깥쪽으로 빼서 추입하는 경우가 없어요. 모래를 잘 맞기 때문에 선입권 안쪽에 그냥 박아놓고 타면 됩니다. 요번에 설마 김성현이가 최봉주 조교사의 뜻과 작전을 거스르진 않겠지요.
외곽 잡아 돌리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요. 예. 안쪽 타면요. 7도 결정타가 약하고 9는 외곽 도는 말이고 뭐 이번에 세일에는 안쪽 타는 말이고 전개적으로 별로 충돌할 말이 없습니다. 뭐 1번의 KR 라이트 정도가 선행 가는 경주기 때문에 페이스는 굉장히 느릴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 메인 관심 경주 6번의 스마트캣의 조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진행형이다. 여전히 말상태 짱짱한 모습이거든요. 저는 6번을 중심으로 놓고 가겠습니다. 뭐 세일엔에 붙이는 막건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보는 그림은 다른 그림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그림 쪽으로 한번 붙어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경주로 갑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거리 2000m 1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뭐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놓고 때렸던 마이웨이 맞췄죠. 강풍마 맞췄죠. 블랙벨트 맞췄단 말이죠. 매직 포션도 맞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애정들이 있는 말필들인데 좀 냉정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마이티 칩은 제가 지난번에 큰 걸로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3복을 먹었던 기억이 있던 저 그런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뭐 전개는 나옵니다. 예. 뭐 지난번 경주에 3착을 하면서 예, 컨디션의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이제 과거 2월달 경주에서 무려 블랙벨트와 강풍마를 푸르카니가 타가지고 이겼던 마필. 이때 또 심지어 점핑이었잖아요. 예, 점핑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마이티 칩은 전개적인 이점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5번의 머니크라운 같은 경우는 2000m에서 추입이 뭔가 안 나오죠. 예, 2000에서는 과거 2군에선 지어 짜가지고 한번 갖다 때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1800에서 이제 입상을 하고 이제 2000m에선 약간 버벅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난번에 늦바라고 마지막에 추입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다시 한번 유승환의 적임이 올라가 있는 상황 무시할 수는 없다. 예, 그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고 7번의 마이웨이는 좀 어렵죠. 제가 지난번에 마이웨이를 놓고 메인을 때리니까 많은 분들께서 긴가민가 하셨습니다. 왜냐면 올대가리 원평 스톰에 붙여가지고 11배 나왔으니까 배당 자체가 높았던 거고 인기도가 6이었으니까 근데 물론 뭐 2000에서도 이제 우승을 했지만 그거는 에이스 군주와 스포블레이드를 이겼고 요번에는 좀 급이 다르죠. 예,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요. 자, 8번의 강풍마 좋아요. 자, 여기에 10번의 매직 포션 점핑의 문세영이죠. 뭐 볼 거 있습니까? 무조건 선행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2000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지금 4번의 경주를 4연승을 때리고 있는 말이니까 뭐 안 될 거 전혀 없습니다. 11 블랙벨트는 좀 고민이 되는 게 제가 지난번에 블랙벨트 그렇게 목 놓아서 외쳤던 말 아니겠습니까? 널널하게 왔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거 58이야. 그렇게 큰 말도 아닌데 물론 490kg대 말이지만 58이에요. 58.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물론 뭐 57을 달고 2000에서 들어온 경험은 있지만 이번에 전개 한번 볼까요? 예, 전개 한번 1군 경주는 또 전개가 중요하니까. 자, 10번의 매직 포션 선행을 가면 블랙벨트 바로 옆에 붙죠. 그 바로 또 옆에 붙는 게 이제 7번의 마이웨이 그리고 이제 9번의 메가드래곤도 선두권에 요렇게 이제 갖다 붙일 건데 자, 그러면 이제 5는 뭐 바닥 추입이니까 그리고 8도 이제 뒤에서 올라오니까 요 정도 선에서 추입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안쪽에 2번의 마이티 칩이 어찌 보면 가장 꽃전개는 꽃전개다. 예. 전개로만 따지면 2가 제일 좋고 말의 능력으로 따지면 다시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8번의 강풍마죠. 자, 강풍마가 보시면 작년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뭔가 계속 바닥을 쳐서 7착, 11착, 7착, 5착, 뭐 4착, 3착 되다가 3월 달에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지난번에 또 회복세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깔끔하게 입상을 했습니다. 조제로 안장이고 기세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좋아졌죠. 말이 좋아지면서 더 뛰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 전개의 흐름이 저 우당탕탕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론은 좀 강풍마 쪽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자, 노림수를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8번의 강풍마가 1순입니다. 2번의 마이티 칩이 2순입니다.
그리고 5번에 머니크라운감. 여기서 본다라면 블랙벨트를 보겠습니다. 자, 매직 포션은 아무래도 1군 마필드 틈바구니 속에서 아무리 기세가 좋아도 그 압박을 천의 문세영이 타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서울은 요 정도로 정리하고요. 마지막 경주는 강풍마을 마이티칩에 포인트를 두시고 부산으로 넘어가시죠. 네, 부산 경마 1경주로 넘어오겠습니다. 거리 1200의 국산 6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산에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로가 굉장히 빨라요. 선행마필들이 다 통하고 있습니다. 총 9개 경주 중에서 원사이드하게 선행 나가서 돌린 말이 7개 경주나 됩니다. 8개 경주 중에 7개 경주나 됩니다. 자, 그만큼 선행마필들이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패턴이 지금 2주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데뷔전에 늦바람에서 말아먹었었던 3번의 오너 챔프 같은 경우는 충분한 조교를 통해서 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데뷔전에서 3착을 했었던 4번의 월드 톱티어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 비록 착차있는 3착을 했지만 가능성을 충분히 내비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23조 마방 같은 경우는 마방의 자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로 배고플 때 강공으로 때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가 요번 경주에서 제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은 5번의 지존 3방인데 마필 자체 성격이 보면 굉장히 카랑카랑합니다. 좀 까분다라고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느낌 자체가 참 쎄하다는 이 말씀밖에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보여준 게 없거든요. 보여준 게 없고 데뷔전에 57이라는 높은 무당 중량이긴 하지만 뭔가 이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말도 괜찮고 그래서 5번의 지존 3방은 좀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말이고 7번의 챔피언 시대는 최근 주로에는 안 맞죠. 최근에 이렇게 가볍게 진행이 되는 주로에서는 워낙 이제 바닥에서 좀 움직여야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은 지켜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곽에 있는 11번에 그랜드 모어입니다. 자, 그랜드 모어가 데뷔전에는 늦바라고 외곽으로 사행 악벽을 보였지만 지난번에는 원사이드에게 선행가면서 한 바퀴를 여유있게 돌렸던 마필입니다. 뭐 일단 그때 당시 같이 뛰었던 라이언 매직이 그 다음 경주에서도 깔끔하게 입상했고 썬더 패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 외곽이지만 외곽에서 선행 강타를 나갈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11의 그랜드 모어를 놓고 한번 때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자, 11번의 그랜드 모어를 중심으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데 가장 원픽은 5번의 지존 3방이고 그리고 4번의 월드 톱티어 안쪽에 3번의 오너 챔프의 마지막 추입 이 5번의 지존 3방 재밌을 것 같습니다. 2경주로 갑니다. 네, 부산 경마 2경주 거리 1400입니다.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부산 교차를 통틀어 가지고 제일 어려운 경주가 아닐까? 요런 판단이 들 정도로 이제 까다로운 경주인데 자, 일단은 지난번 경주에서 원사이드한 능력을 보여줬던 1번의 올라운드 원이 인기 1위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외곽이라면은 저도 세게 노리고 들어가겠는데 지난번에 워낙 잘 뛰었고 저도 쌍으로만 추천을 드렸으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몰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마가 아니고 약간 선두권 외곽을 감아가지고 올라오는 스타일인데 안쪽에 1번 게이트면은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몰에 맞고 안쪽에 갇히기가 딱 좋아요. 이 1번의 올라운드 원 같은 경우는 500km대 덩치로 뛰는 말이고 그리고 이 마필의 모계영지 마필 그랜드 체이서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에도 뛰었는데 금요일날 보면 엄청나게 모래 반응을 보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1번의 올라운드 원이 선뜻 좀 손이 안 간다. 요거 부러질 수도 있는 인기일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선입권 안쪽에서 그리고 최근에 주로에 완전히 특화가 되어 있는 이번에 세븐킹 같은 경우도 선입권 안쪽에서 전개만 최적으로 풀어나간다라면 이거는 경쟁력 충분히 있고 3번의 신하는 완전히 뭐 조시가 지난번 경주에 미쳤었죠. 선입권 안쪽 곱게 따라가면서 말도 미쳤고 기수도 미쳤어요. 기수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금요일날 이성재가 4승인가 몰아치지 않았습니까?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일단은 3번 하늘신하 쳐다봐야 되는 말이고 5번 남의 매직은 너무 깡바락 주입이고요.
6번의 올더웨이 같은 경우는 물론 직전 경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말 경주고, 안말 경주였고, 요번에 승군전이죠. 자, 7번의 선제 좋아요. 전개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이 9조 양기선 마방이 마지막입니다. 19조 김영관하고 9조하고 19조 마지막 라스트런 때릴 수 있습니다. 7번 선제 봐야 되는 전력이고, 서부 댄싱은 직전에 선입권 안쪽 최적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9번 게이트면 외곽을 좀 돌아야 됩니다. 차라리 걔를 볼 바에는 저는 메가머신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착차이는 3착을 했지만 강마들과의 경험에서 뛰었고 좀만 빠르게 올라오면 경쟁력이 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번의 세븐킨, 3번의 하늘신화, 자 7번의 선제, 그리고 10번의 메가머신. 자, 1번은 올라운드원은 어떻게 할까요? 1번은 올라운드원이 저는 빠질 가능성 자체를 좀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2, 3, 7텐의 막건 조합에서 붙어보고 싶은 경주고, 그 중에서 좀 제일 세게 노리고 있는 말은 아무래도 3번의 하늘신화 그리고 7번의 선제다. 두 마리 쪽에 좀 더 밑줄을 강하게 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로 갑니다. 네, 3경주거리 1300m 혼합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3경주 재밌는 경주입니다. 이거 제가 한번 강도를 올려서 공략을 들어가 보고 싶은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욕심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상 가능권 전력. 자, 1번에 그대만의 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단점이 있지만 일단은 지난번에 1600은 좀 객기를 부렸다고 보고 적정거리 1300 내려왔습니다. 10주 만에 출전이지만 별다른 질병 없이 쉬었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비를 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조교를 했고 금요일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성재 안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빵수 가지고 있습니다. 1번 그대만의 불로 읽어줘야 되는 말이고, 자 3번의 모닝듀는 사실 별거는 없죠. 별거는 없는 말인데 일단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마필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 5군에서 3착을 때려가지고 지금 승군전입니다. 3착 승군전입니다. 자, 부담 중량 51.5로 떨어질 만큼 떨어졌습니다. 조교사 면허시험 합격해 있는 최시대 기수죠. 마지막 피치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 말이고, 그래도 과거에 소드마스터라든지 세강라이트라든지 맹룡 요런 마필드 틈바구니에서 뛰면서 나름대로 인기발을 팔리고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3착 승군을 했는데 조교가 대충이냐? 아닙니다. 조교가 뭔가 짜임새가 있는 느낌이 더욱더 들었단 말이 저는 3번의 모닝듀입니다. 그래서 얘는 강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자, 즐거운 동행은 다른 거 없죠. 선입은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당장은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을 가야 되는데 순발력이 그렇게 또 대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기 1위로 팔립니다. 선행을 가야 돼요. 근데 다른 말이 넘어가면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동행 같은 경우는 오늘 뭐 19조 마방의 마지막 라스트런이다. 당연히 인기마로 대두가 되겠지만 놓고 때리고 싶진 않다. 예, 그 점을 말씀드리고, 뭐 얘도 빨라요 사실. 자, 그래서 9번에 뭐 상인 볼트 가능성이 있고, 11의 전설의 순간도 좀 추입을 좀 빠르게 하면, 옛날에는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선행도 아마 갔던 적이 있으니까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3월의 모닝듀를 놓고 갑니다. 예, 얘를 놓고 강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번에 그대만의 불로, 6번에 즐거운 동행, 자 9번에 상인 볼트, 뭐 11번에 전설의 순간까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구멍수를 넓혀보고 싶은 경주다 말씀드리고요. 4경주로 갑니다. 네, 부산 경마 4경주거리 1800 국산 4군 경주, 이것도 재밌습니다. 4경주로 재밌고 5경주 메인으로 들어가는 경주도 재밌습니다. 4경주는 기복마 접전구도의 편성입니다. 발빠른 선행마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실 요런 경주 이제 선행마 하나 딱 놓고 때리면 요즘 주로하고 딱 어울리니까 굉장히 좀 재미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간에 뭐 최근 기세가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9조 양기선 마방 오늘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의 베스트 챔프 그거에 힘 입어서 더욱더 강하게 팔려나갈 수 있는 마필이고, 자 5번의 상상 그 이상을 저는 평소에 전혀 추천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지우시라 이런 말을 오히려 드렸던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요거를 무시를 못하겠어요. 정도윤, 최시대, 전진구, 이성재, 김혜선인데 조교가 근래 들어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선행마가 없는데 얘가 기습으로 앞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순발력은 됩니다. 그래서 5번의 상상 그 이상은 오늘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지션에 있는 말이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자, 7번의 메이크 잇 베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승군전이죠. 승군전이긴 하지만은 중장거리에 뭐 강점이 있는 말이고 앞에 또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의 마필이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8번의 세강라이트는 뭐 물론 지난번에 추입을 하긴 했지만 승군전 거기에다가 조교의 강도가 뚝 떨어져 있어요. 멀로가 기소는 했지만 기대치는 떨어지고요. 9번의 아스틴 마린도 지난번 경주 서승훈 기수가 선행을 가서 전멸을 했던 마필. 자, 10번의 캐치 더 드림이 인기만으로 팔리겠죠. 뭐 좋죠. 뭐 나쁘지 않아요. 뭐 기본적으로 능력도 있단 말이고 코리아노 코스에서 근데 완전히 꼴찌를 했죠. 완전히 꼴찌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이 기세가 좋았단 말들, 상승 곡선을 타던 말들이 지난번에 꼴찌하고 완전히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마방에서는 뭐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해서 요번에 다실바 올리고 나름대로 엄청나게 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나아진 느낌은 없다. 냉정하게 나아진 느낌은 없다. 인기 1위? 글쎄 고민이 좀 되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세 타던 말들 한번 기껏 끼는 거는 뭐 일도 아닙니다. 뭐 그런 거 일상다반서로 워낙 많이 봐왔기 때문에 검증 무대가 필요하고. 자, 11번의 영광의 클래스는 오늘 조건 자체가 딱 맞습니다. 외곽에 불리함은 있는데 영광의 클래스가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좀 뛰는 경향이 있어요. 3월달에는 앞에 붙였다가 4월달에는 추입했다가 또 6월달 경주에 또 중위권 외곽 붙었다가 막판 추입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요번에 이제 적임기수 진겸이가 오랜만에 올라갔습니다. 진겸이가 3월 28일날 탔을 때처럼만 타면 이건 돼요. 그때는 공백 이후에 복귀전이었는데도 선두권 외곽 돌면서 근성이 좋았거든요. 이번에 진겸이가 열심히 조교했고 어차피 뭐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다 말씀드리고. 자, 부산 경마 4경주는요 5번의 상상 그 이상, 11번 영광의 클래스 두 마리가 포인트입니다. 5번 11번 두 마리가 포인트입니다. 당일 주로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상태 따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 거리 1600입니다. 혼합 3군 경주입니다. 1초의 고민 없이 바로 제가 메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뛰는 거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말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닌데 기수가 어리버리를 탔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 경주 5경주를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메인으로 잡았습니다. 자, 일단은 올대가리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원대한 꿈입니다. 지난번 승군전 3착을 했고 그때 당시에 같이 뛰었던 카닐러 포스가 지난번 또 승군전 깔끔하게 입상을 차지했죠. 적임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실바가 다시 올라가 있고 52의 가벼운 무담 중량 강공으로 들이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능력도 있는 말이고 상태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원대항공 같은 경우는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인 거는 틀림은 없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은 팔려주는 마필이 6번의 위대한 선택, 효식의 한장, 앞선에 주폭으로 버티고 들어갈 수 있는 말이고, 뭐 기본 사이즈로는 7번의 달빛 사냥꾼 무시는 못하죠. 17주 만에 출전이고 적정거리고 주행제 검사 때도 걸음 자체가 무시를 못할 만큼 어느 정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전력의 말이고. 자, 외곽에 뭐 10번 윈드블릿 뭐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윈드블릿 같은 경우도 어차피 뭐 상승세 타고 있는 그런 말이긴 한데 지난번에도 선입권 안쪽 뭐 끝걸음 뭐 괜찮았고, 근데 저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요 어메이징 칸, 저는 이게 요번 판때기에서 원대한 꿈에 비해 가지고 전혀 능력이 밀리지 않는다. 자, 이유는 제가 이마피를 12월 27일 날 놓고 때렸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말이 어려서 발바꿈을 안 하더라고요. 한 다리로 뛰더라고, 자굽에 의존을 해서. 근데 1월 24일 날 다리를 바꾸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변화가 왔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월 21일 날 지금 오너스컵 대상경주에 나가는 디스파이트 윈, 그거 인기마잖아요. 그거하고 2분의 1 마신이에요. 1600에서. 당연히 이때 제가 어메이징 칸 놓고 때려가지고 먹었죠. 말이 정말 세다.
그리고 지난번에 부푼 기대를 안고 어메이징 칸이 딱 당일날 기수가 교체가 됐네. 야, 멀로에서 경윤이로 교체가 됐네. 어리버리를 까버리네. 야, 이게 어떻게 됐냐면 3월 28일날 제가 이제 어메이징 칸의 능력을 인정을 했었으니까 놓고 때렸습니다. 틀렸는데 이때 당시에 출발 자체가 그냥 무난했어요. 무난했는데 이 말은 중위권에 감아가지고 올라타야 되는 말인데 선두권에 어느 정도 붙어야 거기에 이제 중속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한 말을 쓰는 말인데 중간에 말이 껴버렸죠. 그리고 다른 말들이 넘어가 버렸죠. 옆을.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송경윤 기수가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어리버리 타다가 처음 타는 거니까 당연히 기수 교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정영강 마주의 어메이징 시리즈들 몇 마리 기승했던 걸로 아는데 경윤이가 그때 당시에 다 잘렸죠. 예, 다 잘렸어요. 자, 이 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가리를 끌고 왔던 진겸이가 올라갔습니다. 13주 만에 출전인데 질병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돌 잠깐 있는데 정상적인 조교 잘 시행했고 말 상태 너무 좋습니다. 자,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림은 뭐가 선행 갈지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뭐 1이나 뭐 3이나 뭐 7이 뭐 앞에 간다고 치고 이런 거 다 지우고요. 9는 무조건 두 번째는 확정입니다. 두 번째 선두권 외곽 확정입니다. 그 누구보다 이 말을 진겸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9번 어메이징 칸을 놓고 메인으로 가겠다. 9 놓고 9, 2로 들어오면 뭐 크게 먹을 게 없지만 2가 만약에 만세라도 부르면 더 먹을 게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욕심 한번 내고 6경주로 가죠. 네, 6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너스컵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오너스컵 같은 경우는 2연패를 달성한 말이 없고 글로벌 히트가 여기 나오려다가 노선을 바꿨죠. 그래가지고 요번 경주에서는 스피디 형이 엄청나게 강자로 급부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 능력을 발휘했던 1번의 디스파이트 윈이 뭐 아직 그렇게 상태 자체가 다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지난번에 경주 뛰고 나서도 뭐 구절염에 파행에 여러가지 좀 잔병치레가 올라왔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리가 완벽하지 않은데 대상 경주에서 되겠느냐. 일단 정상적인 조교는 잘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승훈 기수가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다시피 4세 말들 중에선 통틀어 가지고 얘가 대가리인 것 같다. 그만큼 말이 세다. 직접 타본 기수가 그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1번 디스파이트 윈은 어찌됐든 간에 경쟁력은 충분히 지니고 있는 말이고 자 파이널 K도 다리가 안 좋죠. 어린 마필 계속해서 교도로 올라오고 있고 뭐 지난번 경주 잘 뛰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창구 조교사가 이마야를 이제 사왔을 때 강경훈 마주한테 자기 마지막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부탁을 해서 사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센 말이지만 야 이클립스 더킹 태풍처럼 이긴 말을 지금 여기서 어떻게 봅니까? 냉정하게. 아무리 뭐 착차가 있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경주의 페이스 자체가 다른데요. 쉽지 않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쉽지 않죠. 다리 상태가 좋으면 또 모를까. 그러니까 요번까지는 한번 접겠습니다. 파이널 K는. 저도 뭐 굉장히 애착하는 말이지만 별나를 질주 볼트맨 뭐 왜 나온지 모르겠고 나올 스나이퍼는 능력은 되는데 능력은 돼요. 그러니까 터뜨리면 요거예요. 터뜨리면 요건데 좀 조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현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체크만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번 경주에 클린원이 아무래도 뭐 선행 가지 않겠습니까? 앞에 갈 수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2000m 경주에서는 바닥을 쳤습니다. 인기 1위로 팔렸고 저 역시도 강하게 추천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너무 걸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일단은 앞에 갈 거예요. 앞에 가는 조건이고 자 여기 이제 10번의 스피드형 뭐 이게 하자가 없잖아요. 지금 여차하면은 지난번에 부산 강역시장배에서 글로벌 히트 때려잡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오마신 글로벌 히트한테 졌던 말이 계속 지금 격차를 줄여가면서 글로벌 히트 문턱까지 왔는데 어찌됐든 간에 1600은 이 마필의 동무대입니다. 가장 잘 뛰는 거리에 출전을 했고 작년 오너스컵 뭐 우승 마필이고 능력 맞아. 네 상태 좋고 타자 없습니다. 가장 전개적으로도 외곽에서
뭐 걸림돌 없이 선입관 가장 잘 붙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10번의 스피드 형은 능력으로 인정을 하자 이겁니다. 능력으로 인정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한강 클래스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뭐 나머지 마필들 데이지 초이스, 뭐 블랙맘바, 석세스 백파는 16번의 외곽 게이트 모래 안 맞는 조건 물론 뭐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인데 지난번 경주 미라클 마린이 이끌어가는 그 선행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선두권 갖다 붙였다가 막판에 걸음이 안 나왔죠. 3착했죠. 자, 16번 최외곽에서 최시대가 이끌어낼 수 있는 전개의 빵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참는 것밖에 없습니다. 참았다가 앞이 무너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 올라와야 되는데 과연 그 그림이 이번에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자, 터뜨리면 데이지 초이스. 구조 양기선 마방의 마지막 출전 마필.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출전 마필. 그것도 기둥마. 무시하면 안 돼요. 능력 되는 말이에요. 예. 능력 이거 됩니다. 터뜨리면 요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요번 경주 일단 뭐 10번을 인정을 하고 스피드 영을 인정을 하고 인기 많은 디스파이트 윈을 하나 살려놓고 6번에 나올 스나이퍼 현장 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자 여기에 이제 데이지 초이스 13번에 데이지 초이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보고 들어간다면 배당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뭐 클린 원 정도 뭐 요거는 현장 가야 된다. 6하고 9는 현장에서 결정할 거니까 일단은 10번 놓고 1번 13번 쪽에 포커스 맞춰보자 말씀드리고, 일요일 방송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말씀드릴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 토요 경마를 준비를 하는 입장이고 현장에서 좀 신선한 쪽으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결과물로 보답 드리겠다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최선의 몸부림을 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